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아즈키랑 페코라도 내년에 졸업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은 아즈키가 방송에서 졸업 안 하겠다고는 약속을 못 하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일단 솔로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는 아즈키인데, 아즈키가 솔로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솔로 라이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련이 안 남도록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졸업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는 싶지만은 지금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런 약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라이브가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나, 전력을 다했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끔 그 정도의 마인드로 이 라이브에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 다음 라이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라이브가 지금 준비한 라이브를 뛰어넘을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의 나로서는 장담 못한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이브로 이번에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개빡시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쩌다가 아즈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그쵸? 자, 일단 아즈키가 메네라가 터졌습니다. 아즈키는 우타이테 출신 나유타로서 이제 버튜버도 V싱어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즈나이의 소속사였던 업데이트발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서비스 종료 후에 친정인 주식회사 커버에서 이노나카 뮤직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노나카 뮤직도 문 닫고 호로라이브 소속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키즈나이 소속사는 지금의 호로라이브처럼 버튜버 사무소로 운영을 안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얘네들은 진짜 지원이야. 업데이트팔은 너네들이 돈을 주면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어주고 너네들 활동을 지원해줄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돈 주고 모델링을 파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 버튜버들은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했어. 가고 싶으면 가라야. 근데 지금 뭐 니지산지랑 호로라이브는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회사에 기속돼가지고 활동을 하라,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팔한테 주식회사 커버가 돈을 내고 아즈키라는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의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호로라이브가 완성이 된 거다, 이거죠. 어쨌든 업데이트 팔이 서비스를 종료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버튜버다 보니까 아즈키를 위해 가지고 이노나카 뮤직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노나카 뮤직이 지금 리그로스가 하고 있는 컨셉 있잖아,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이제 음반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노나카 뮤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즈키도 V싱어가 아니라, 가수가 아니라 인방으로 흡수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튼 이때 졸업할지 인방할지 고민했는데 다른 애들이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호루라이브에서 인방 버튜버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일단 지금 91년생 34살인데 나이도 많았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인방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실제로 토키노소라도 이 인방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생각보다 젊은 애들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그쵸? 페코라도 챙겨주고 고자루도 아즈키랑 비비고, 아즈키 방송 자체도 생각보다 재밌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키리누키도 많이 나왔단 말이야. 게다가 아즈키도 지옥의 썰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기 메인 컨텐츠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카나텐 소속으로 카나타랑 사카마타랑 유닛도 만들어가지고 3D 라이브도 하고 잘 지냈어요.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사카마타 졸업하고 사카마타에 이어가지고 카나타도 때려치고 나가면서 현타가 개세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즈키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냥 이거는 자기 3D 라이브 정말로 마지막 3D 라이브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다, 티켓 사달라, 이런 멘트 아니냐, 뭐 그렇게 확대해서 가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실제로 3D 라이브 홍보할 때마다 버튜버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다, 니들이 이거 안 사주면 다음 3D 라이브는 없을 수도 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이런 거 아즈키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한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실제로 아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해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아즈키 이 발언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아즈키는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예요. 연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빈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즈키가
3D 라이브 홍보할 때는 정말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별일 아닌 거일 때는 목소리 톤이 높고 밝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말할 때는 목소리 톤이 낮고 굉장히 침착한 분위기 있잖아. 우울한 분위기를 내면서 말을 했단 말이야. 다운된 톤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메네라가 와가지고 진짜 언제 졸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항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발언한 것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은 요즘 호로라이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졸업 안 한다고 약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대놓고 지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호로라이브 돌아가는 꼬라지가 안 좋다라는 말 없었잖아. 그러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한 라이브예요 라는 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도 가능하잖아. 그쵸? 그런데 대놓고 요즘 호로라이브 꼬라지 보아하니라고 말했단 말이야.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건노 이론나状況 밑대로 또 사絶対に卒業しないよそれも言えない約束したいけど難しい環境もなりつつ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말했다니까. 생각을 해봐. 최근에 여러 사항을 보아하니 절대로 졸업 안 한다 라고는 말 못하겠다라고 말했어. 이거는 그냥 대놓고 호로라이브 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막 카나타도 졸업하고 사카마타도 졸업하고 카나타가 폭로를 하고 이러니까 막 기분이 싱숭생숭한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호로라이브가 자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본인 또 호로라이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이 카나타의 폭로에 아즈키도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도 당했다고. 회사가 나한테 일 존나 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졸업 안 하겠다고 말 못한다고 대놓고 어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은 내년에 노조무랑 나유타랑 같이 부른 커버고 쳐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즈키는 개인사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보다는 인기가 없을 수는 있어도 아즈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유타라는 개인세 V싱어로서 우타이테로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로부터 노베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졸업 발표하면 나유타의 구독자가 한 20-30명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즈키가 발언한 것 때문에 호로라이브 멸망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안 그래도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연이어 졸업을 선언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카나타가 내부 폭로까지 하면서 졸업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폭로당한 내부 문제는 회사가 버튜버 무시하고 직원들이 버튜버한테 짬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4년 이상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버튜버들은 오랜 기간 방송 외적인 업무로 인해 가지고 방송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쵸? 버튜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많은 애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소신 발언을 하며 파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거든.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네 정신머리가 문제야.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엄프를 오질나게 했단 말이야. 미코, 후부키, 스바루, 미호가.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내용이 폭로를 당하니까 남은 멤버들도 졸업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서 개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이 정도면 진짜로 멸망 카운트다운이 맞잖아.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 카나타의 폭로에 동참하는 동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나타가 폭로를 하니까 저마다 방송 켜가지고 카나타의 마음이 이해가 안다 나도 당했다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한 거야. 아즈키도 거들었죠. 그런데 이제 저격당한 파벌련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페코라가 본격적으로 파벌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반파벌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페코라 밑으로 애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반파벌에 이제 정의의 레지스탕스에 페코라 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페코라의 깃발 아래 파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친구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쵸? 그리고 멤버들이 보면 이제 상기생에 페코라, 마린, 후레아, 노엘이 있고 카나타 파벌에 카나타, 아즈키, 라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후부키 파벌이었는데 전향한 애들로는 코로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벌에 관해서는 중립 성향에 가까운데 회사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한 달씩 걸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사가 잘못한 건 맞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네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코라 파벌 소속이긴 한데 회사 욕은 딱히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우랑 비비다 이거예요. 근데 스우랑 비비는 대놓고 회사 뭐 같다 라고 말 안 할 뿐이지 은근히 돌려가지고 페코라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아유 페코라 성님 말이 맞죠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비비가 괜히 페코라한테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스우랑 비비가 페코라한테 아양 잘 떨면서 회사 욕에 은근슬쩍 동참은 하고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비는 샤바샤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댓글로 자꾸 이거 이야기 하니까 전우야 너무 유치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야. 야, 참고로 이거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야.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정의의 레지스탕스? 나도 이런 유치한 이름 안 붙여. 정의의 레지스탕스는 일본 애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내가 지은 줄 아는데. 나도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아. 야, 좋은 이름 그럼 너네들이 아이디어 내봐. 한국에서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고. 와, 내가 지은 이름 아닌데 내가 지은 것처럼. 쪽팔리네 정말.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일본 애들이 지은 거예요. 솔직히 나도 병 생각해. 아니야. 레지스탕스는 아쿠아가 만들었던 파벌이고 하자마가 한 거는 갱이야. 홀로 갱스터야.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쿠아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었던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요 우리가 호로 레지스탕스다 이러니까 토키노 소라가 그랬잖아. 자, 데키다네? 그럼 우리 적이네? 이런 말 했었죠. 정의의 저널리스트라고? 아닙니다. 전우는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정의를 입에 담는 새끼들은 다 구라쟁이라고.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나루카미가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다 이딴 개소리 쳐한단 말이야. 나는 정의를 입에 담는 애들 역겹다고 생각해. 저는 정의의 편이 아니에요. 나는 도파민의 편이야. 나는 버튜버의 눈물을 먹는 새야. 나는 버튜버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찡찡거리는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거야.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일단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맨날 저기 파티 파벌이 저런 식으로 회사 편든다 요런 이야기 하니까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그냥 아예 어용노조라고 하자고. 그쵸? 근데 내가 어용노조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 왜냐면은 어용노조가 뭐냐면은 회사가 노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노조인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어용노조거든. 근데 호로라이브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데 어용노조라고 하면 진짜로 노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참고로 파티파벌도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파티파벌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지은 겁니다. 어쨌든 뭐 어용노조라고 해가지고 사쿠라 미코, 후부키, 미오, 스바루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조건 회사 편들면서 회사 욕하는 애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언풀질하고 했던 버러지 같은 애들이다 이거예요. 피해자로는 키류코코, 시온, 사카마타 등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파벌 소속으로는 스이세이가 있고 토아가 있고 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 파벌 소속이지만은 페코라 파벌이랑 적대 성향이 낮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애들 중에는 오카유가 있고 아야메가 있고 니코랑 치아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랑 치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 불려가가지고 그냥 놀았던 거야. 무조건 파티 파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그런데 스이세이나 토아나 루이는 파티 파벌이 맞아요. 실제로 스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코랑 절친이라 가지고 무조건 미코 편을 듭니다. 실제로 페코 미코 싸움 났을 때도 미코 편 들면서 페코라한테 기싸움 오지게 했던 게 스이세이거든. 그리고 토아도 스바루랑 요쪽 파벌 애들이랑 굉장히 친하고 루이는 거의 완전 파벌 소속이에요. 그리고 오카유는 게이머즈 소속이고 아야메도 미오랑 후부키 딸내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벌의 핵심 인력이긴 한데 사실 뭐 페코라랑 적대적이진 않아. 왜냐면은 소속이 여기 파벌일 뿐이지 오전은 아무 관심이 없어. 오전은 파벌이고 나발이고 니들이 싸우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라는 거야. 열심히 싸워라. 남들이 뭐 하든 간에 관심이 일절 없는 애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벌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파벌이랑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애야. 오카유 같은 경우에는 적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코르네랑 또 사이가 좋고 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진 않는데 그냥 말 안 합니다. 게다가 오카유는 스바루랑 또 사이 좋고 당연히 게이머즈 애들이랑 또 사이 좋고 코르네랑은 거의 진짜 가족 수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립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후에 파브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로 하쿠이 코요리가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 하쿠이 코요리 사단 이래가지고 지금 코요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사카마타 나갈 때도 회사 욕 1도 안 했어요. 데뷔 때부터 후부키 후계자 하고 싶다면서 아가리 털었거든. 후부키 선배가 하고 있는 일 그거 내가 하고 싶다 이랬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실제로 아랫사람으로서 성우 활동할 때도 MC도 맡고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욕심을 많이 드러냈었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후부키 파벌이 와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애들 포섭하고 제2의 어용 노조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하쿠이 코요리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서서히 코요리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2명 있었는데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까먹었어. 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2명 막 코요리 사단이다 이랬는데 야 누군지 맞춰봐. 내가 좀 이따 알아봐 줄게. 아직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하쿠이 코요리의 파벌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까먹었어 지금. 야마다는 코요리 파벌이라기보다는 야마다는 이미 페코라 파벌에 들어갔어. 이미 페코라 깃발 아래 들어가가지고 회사 욕했잖아. 가나타 편 들면서. 그쵸. 자 어쨌든 우사다 페코라가 배팅을 크게 했습니다. 페코라 또한 이제 반 파벌 세력을 규합시키면서 본인 또한 내년에 3D 라이브 없다면서 대놓고 회사 저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만 안 했지 페코라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페코라는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니까 안 한다라고 들이박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페코라의 3D 라이브가 무기한 연기가 됐었어. 그래가지고 페코라 3D 라이브 엄청 오랫동안 딜레이 됐다가 막 두세 달 뒤에 했었어요. 생일 다 지난 다음에. 그쵸. 그래가지고 페코라가 이딴 식으로 일 처리할 거면 내년에 안 하겠다 해버린 거야. 사실상 회사 욕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불만 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채널에서 회사 욕하는 자리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애들 규합해가지고 시위 행위를 나선 겁니다. 실제로 요런 이제 데모 쿠데타, 반란 이런 게 일어나면 이후에 사건이 잠잠해졌을 때 주동자들만 처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좋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페코라가 해고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페코라야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자기가 인기 버튜버니까 설마 나를 자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자기 인기 믿고 나대다가 잘린 애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게 누구야? 우라 루시아잖아. 그래가지고 페코라가 잘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항상 말했듯이 호로라이브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자기들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애들을 잘라왔었기 때문에 페코라가 이런 식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렸기 때문에 잘릴 가능성, 보복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자마도 이제 슈퍼챗 닦고 광고까지 끄면서 회사의 수익에 피해를 주고 대놓고 회사를 이제 방송에서 공격을 해댔죠. 그래가지고 회사한테 온갖 이짐에 당하고 시달리면서 정신병까지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페코라의 혁명 이거 성공 못하면 진짜 X 됩니다. 성공해도 이후에 페코라는 운영의 감시를 받게 될 거고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운영이 걸고 넘어지는 등의 악의적인 괴롭힘을 꾸준히 받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메루처럼 중대한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페코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고 자신들이 회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자신을 살릴 만한 그런 이제 증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호로라이브는 진짜 잊을만 하면 옛날 문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통수 치면서 해고시키고 제명시키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쵸? 이미 메루가 그렇게 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페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쵸? 여튼 페코라가 일생일대 도박에 나선 겁니다. 데뷔 때부터 행운의 도박 토끼라고 불렸던 페코라가 과연 이번 도박에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거야.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